11강의 게이트웨이 한번 볼게. 자, 우리 인류라고 하는 종족은 except가 예외적인이니까 이게 국어적으로는 예외적으로라고 하면 국어적으로 엄청나게 혹은 특별하게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지. 예외라는 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엄청나게 특별하게 smart,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있는데, 근데 이제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의 뒤쪽에 주어, 이 this가 보시면 앞쪽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지칭하는 대명사 this가 쓰였잖아, 그치? 이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and this 이렇게 쓰는 거는 조금 뭐 좋지 않은 영어 방식이야. 여기 있는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앞 문장을 지칭해 줄 수 있으면 and this 이렇게 쓰기보다 어떻게 써야 돼? 우리가 고등이면 네, 컴마 위치 이렇게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영어의 방식이죠. 네, 컴마의 위치 요 녀석이 이제 풀었으면 and의 대명사 주어 이렇게 풀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and this가 위치로 그대로 풀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즉 우리가 똑똑하다는 그 사실이 목적어 우리로 하여금 목적격 보어 adapt to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적응의 대상 전치사 to 보시면 많고 아주 다양한 그런 환경에 우리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똑똑하다라는 그 사실이래. 자, 근데 만약에 이 글의 주제나 빈칸 추론을 푼다라고 하면 but이 이번에 나오니까 여기서부터가 글쓴이의 입장이지. 근데 뭐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enough to를 붙여서 이런 행동을 할 만큼 충분히 똑똑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글의 주제네요. 네, 그러면 쌤이 여기는 지금 체크를 안 해놨는데 1번의 어법 문제 원본은 여기 있는 to solve가 1번의 어법 문제입니다. 수능에서. 자, 지금처럼 enough to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시면 네, 그러면은 이번에 to 부정사는 좀 빠르게 무슨 사의 용법이 아닌 거야? 명사적 용법이 아닌 to 부정사라고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enough to라고 사용되는 to 부정사는 용법을 따지면 이 친구가 enough라는 이 단어를 수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enough to에서 사용되는 to 부정사는 무슨 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야? 이게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입니다.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우리가 많이 쓰는 목적에 뭐뭐 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사적 용법이야. 그러면은 부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여기 자리는 동명사 ing라든지 원형 부정사 그냥 solve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아예 라이벌로 등장을 할 수가 없는 문법 문제의 위치인 거지. 그러면 이제 다 알겠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인 건데 이런 데가 어법으로 밑줄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뭐 하구나 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올바르게 쓰였구나 하고 넘어가야 돼. to 부정사와 동명사 그리고 원형 부정사 이 세 마리를 합쳐서 우리가 준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준동사라는 게 어법 문제로 서로가 서로 간에 라이벌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무슨 사적 용법에서만 어법 문제를 출제해야 돼? 명사적 용법 자리에서만 문제를 출제를 해야 돼. 그러면 반대로 물어서 명사적 용법 자리가 아닌 곳에서 어법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까요? 라고 하면은 이건 전부 다 자동으로 무슨 사가 정답이 되는 자리야? to 부정사가 정답이 되어야 되는 자리야. 자동으로. 동명사나 원형 부정사는 용법 자체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무슨 사적 용법으로밖에 못 쓰이는 문법들이야? 명사로밖에 못 쓰이는 거야. 네,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이 아닌 자리에서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되면 전부 다 정답이 to 부정사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번 어법 문제는 풀이 됐습니까?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명사적 용법이 아닌 곳의 to 부정사 밑줄의 어법 문제는 수능, 토익 테스트에서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자, 방금 했다시피 우리가 한 명의 삽입구문 개인으로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충분히 똑똑한 건 아니래. 네, 해결의 목적어는
적응이나 진화의 그런 문제점들을 혼자서 해결할 정도로 똑똑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관계사 대 써가지고 problems를 선행사로 했을 때 우리 현대인들을 confronted, 직면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적응의 문제들. 네, 왜 이 정도로 똑똑하지는 않냐라고 했는데 글쓴이가 그 근거를 대주는 것은 우리 인류가 좁은 지점에 몰려서 사는 게 아니라 spread across에서 우리가 전 세계로 많이 퍼져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추운 지역에서 어떻게 생존할지, 더운 지역에서 어떻게 생존할지 이런 지식들을 혼자서 학습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번의 문장의 주어는 일단 패키지라고 하는 꾸러미들, 지금 모여져 있는 것들, 집단들. 전치사 of에 대한 짝짓기를 한번 해볼게. 셈은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 도구들의 패키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냥이나 수렵을 할까라는 foraging의 techniques. 이런 것들. 요거 단어 뜻 뭐야? forage라는 동사. 여기 아래쪽에 사람으로도 나오지만 수렵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고1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수렵인들이라는 사람들 얘기할 때 고1 때는 보통 수능 지문에서 너네가 많이 보다시피 헌터, 게더로 이렇게 쓰는데 요거보다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이렇게 foragers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사냥하다, 수렵하다라는 동사. 자, 3번 그리고 생태학적인 지식들. 네, 그리고 이제 end니까 마지막 대상에서 사회적으로 너와 내가 했던 사회적인 규칙들이나 약속들, 네, 이런 것들의 패키지들. 됐나? 네.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는 is 쓸 건지 are 쓸 건지라는 어법도 좋지만 근데 그 수능 원본에서는 단복수의 라이벌로 is, are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틀린 형태로 뭐라고 쓰여져 있는 자리냐면 being, 이렇게 쓰여져 있는 자리입니다. 즉 자리를 물어보는 형태로 나오게 된 거지. 동사 자리냐 안동사 자리냐. 요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는 그래도 우리 학원 꼬맹이들이면 조금 많은 친구들이 연습돼 있지 않을까. 요 친구가 동사냐 아니냐 요거 풀라고 하는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말 그대로 요게 동사면 여기는 안동사가 쓰여져야 되겠지. 여기가 동사가 아니라면 여기가 뭐가 쓰여져야 돼? 동사가 쓰여져야 되겠지. 사실은 유즈들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부터 습관적으로 연습하던 게 ed라고 하는 게 동사라면 시간적으로는 과거 시간을 나타낼 뿐 능동과 수동에 대해서 ed 동사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죠. 그쵸? 동사의 ed는 능동이야. 네, 그러면 오른쪽에 무슨 어를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야 돼요.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면 동사 자리다라고 추론을 하는 거지. 네, 근데 눈으로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쓰잘데기 없는 by 같은 전치사가 나와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by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ed는 지금 무슨 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네,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중이다 라고 파악했으면 ed라는 게 수동의 의미를, 즉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의 의미를 가질 거면 여기 있는 ed는 동사가 아니라 누가 되어줘야 됩니까? 과거 분사가 되어줘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요 친구 싸움이야 사실. 요 어법 문제는. 네, 그러니까 여기 used 같은 경우는 목적어 없이 수동이면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파악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레인지먼트를 꾸며주는 이렇게 뒷분사로 사용된 친구인 거지. 네, 이렇게 되면 실제 수능 29번에서 여기 being이 쓰여져 있는 2번이겠구나. 1번인가? 2번인가? 2번이겠네. 2번을 만나게 되면 being을 쓰는 게 아니라 동사 자리인 is를 써야 된다라고 너네가 풀어줘야 되는 거지. 실제 어법 문제가 being이라는 표현 나와 있다고 라이벌을 능수동으로 been 이렇게 하나만 두고 풀어서는 풀어지지가 않는 어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3이 자격을 갖췄으면 능동, 수동을 풀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항상 무조건
자리부터 파악을 하는 게 고3이 가져야 되는 습관이야. 무조건이야. 자, 다시 갈게요. 그러면 요런 이렇게 1, 2, 3, 4번에 해당하는 지식들의 꾸러미인데 그런 지식들의 꾸러미들은 중학교 수고로 가서 투투를 쓰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투투를 써야 되지. 의미상의 주어인 individual 들어가서 한 명의 개인이 to create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명이서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지만 근데 좋은 거는 우리 인류는 모든 것을 배우기는 할 수 있습니다. 대생략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 좀 빠르게 갈게요. 각각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3번의 어법 문제. 맞지? 네. 자, 오른쪽에 주어 동사가 we live가 나와 있는데 그래도 요런 수준 정도의 어휘로 수능이 출제되면 마음속으로 진짜 할렐루야 해야지. live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상식적인 몇 형식 동사야. 1형식. 다른 표현으로는 완전 자동사의 1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 서술어만으로도 이 문장을 우리는 뭐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부사, 인위치가 사용되는 게 올바르게 쓰인 거죠. 그렇죠? 자,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다른 환경에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 배울 수 있냐면 글쓴이의 이제 제일 이 글의 주장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것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acquire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중학교 때 혹시 뭐 be good at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뭐를 잘하다, 능숙하다, 뭐 poor at 이런 거. 네, 그러면은 be better at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능숙하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우리는 학습이라는 것 자체를 하는 것에 능숙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learning을 자동사로 쓰고 있는 중이고 학습 자체에 다른 그 어떤 종들이 이거는 어법 문제가 아닌 걸로 나왔지만 그래도 이런 게 사실은 훨씬 더 고3 어법 문제다운 라이벌이죠. 네. 라이벌이란다. 어법 문제다운 스타일이지. 라이벌이 누구야? 이지보다. 스피시즈는 뭐 단순지 복순지 잘 모르고. 근데 여기 R을 보면 복수라는 건 바로 나오는 거고 솔직히. 네, R니까 do가 나와줘야지 이제 이게 좋은 라이벌인 거지. 무슨 동사를 물어보는 자리가 될 수 있어 해석상. 네, 대동사를 물어보는 자리죠. 대동사. 됐지? 뭐 대신해주고 있는 단어가 능숙하다라는 표현에 be better at의 be 동사를 대신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R이라는 비동사 종류를 써줘야 대동사가 일치하게 된 거지. 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배운다는 거에 굉장히 능숙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습이라는 것 자체를 자동사 하는 것을 막 동기부여를 받거나 이런 걸 하도록 의욕이 많이 심겨진다라고 얘기를 해. 여기가 사본 문제 아닙니까? 원본이 수동태 쓰고 있는 게 원본의 4번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게 능수동이겠죠. 네, 똑같은 거지. 네. motivate나 뭐 이 단어는 10번, 20번, 30번 이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진짜. allow나 cause나 ask를 5형식으로 쓰거나 이렇게 하면. 자, 여기 사용된 동사들이 전부 다 유사한 의미로 뒤에 있는 목적어한테 목적어가 해야 되는 동작, 목적격 보어를 뜻이 하게 하다라는 동사들입니다. 사역 동사들의 의미죠. 하게 하다. 네, 그렇게 했을 때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 동사들이 5형식을 만들게 되면 여기 목적격 보어는 전부 다 문법적으로 무슨 사가 들어갔어? to 부정사가 전부 들어갑니다. 그러면 너네가 요
능수동의 모티베이트의 능수동의 저 4번 문제를 풀 때 요게 많이 사실 엄청나게 100번, 20번 봤던 문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남아있을 거거든 너네 머릿속에. 그러면 혹시 요렇게 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사역 동사들이 to 부정사랑 문장의 위치가 달라붙어 있어 버리면, 즉 목적어가 없는 상태로 요 친구랑 요 친구가 달라붙어 있으면, 그러면 이 목적어가 무슨 어로 변신해 들어간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요게 주어로 변신해서 들어간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요거랑 여기 붙어 있으면. 그러면 이건 이제 무슨 태로 쓰여져야 되는 거야? 수동태로 쓰여져야 되는 게 맞죠? 자, 문장의 구조로는 쌤이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기 있는 to 부정사 to learn 이 친구는 문장의 구조상으로는 보어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사용하는 게 올바르다. 근데 이렇게 푸는 거는 약간 문법적으로 푸는 거고, 사실 능수동을 쌤이 아무리 이렇게 목적어 있다 없다 이런 걸로 설명해도 학생들이 많이 편해하고 쉽게 사용하는 방법은 주어와 이 동작의 능수동의 관계를 해석상으로 살피는 걸 너네가 훨씬 더 쉽게 쉬워하고 편해합니다. 자, 우리라는 주어는 누군가를 동기부여를 하는 중이야,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은 상태야. 지금 받은 상태죠, 그쵸? 하다, 당하다 요것도 능수동이지만 요것도 능수동이야. 요걸로 구별하면 좀 더 해석상으로 능수동이 구별이 쉬울 거야. 하다가 능동이고 당하다가 수동이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다가 무슨 동? 능동. 받는다라는 개념이 무슨 동? 요것도 능수동입니다. 그래서 동기를 주느냐, 동기를 받느냐 이렇게 하면은 더 쉽게 여기를 해석상으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거를 배우도록 동기부여를 막 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기에도 받냐면은 배우려고 하는 내가, 지금 뭐 제자라고 할게요. 배우려고 하는, 아니면 자녀라고 할게요. 제자나 자녀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뭘 이해를 못하냐면 우리의 롤모델들이, 즉 뭐 제자면은 스승인 거고 자녀면은 엄마 아빠인 건데, 우리의 엄마 아빠가 왜 엄마 아빠가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어쨌거나 카피를 하고 보고 배웁니다.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하는 거 지금 막 뭐 기저귀를 막 묶고 있어. 그걸 왜 하는지 몰라. 그래도 우리는 뭐 기저귀를 버릴 때 이렇게 딱 뭐 동동 싸매서 작게 해서 버린다는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 몰라도 배우는 거죠, 어렸을 때. 자, 요런 심리들이 우리 목적어 인간들한테 목적격 보어 누적을 하거나 축적을 하거나 쌓아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답니다. 자, 모티베이트의 수동에 관련된 문제가 4번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볼래? allow랑 motivate가 똑같은 동사잖아, 뜻이. 그러니까 allow 같은 데서 능수동의 어법 문제를 냈는데 요거랑 똑같이. 근데 이렇게 human populations라는 목적어가 없는 상태로 allow가 만약에 to 부정사랑 붙어있는 형태로 나왔으면은 웬만하면 요것도 무슨 태로 쓰이는 게 많을 겁니까? 수동태로 쓰이는 게 많겠죠, 그쵸? 네, 요거랑 똑같이. 자, 단어는 풀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영장이 아니고, 원래 풀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무언가를 모아놓은 저장소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영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기는 물을 모아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수영장이라고 부르고, 보통 이렇게 지식이나 정보의 저장소를 풀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외래어처럼도 씁니다. 외래어가 뭔지 알지? 너네가 직장생활 같은 거 하게 되면 인재풀에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런 식의 표현들을 동료들한테 듣게 될 겁니다. 그럼 인재들 정보를 모아놓은 곳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네가. 자, 마지막 어법 문제가 관계사 that 오른쪽에 요 부사가 어법 문제 나왔는데, 이게 진짜 수능에서 나왔다고 하면 좀 선을 많이 넘는 너무 초딩적인 게 나왔지. 오른쪽에 동사 exceed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즉 동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니까 무슨 사를 쓰는 게 맞습니까? 지금처럼 부사가 사용되는 게 맞죠, 그렇죠? 요건 좀 선을 많이 넘네요.
뭐 아래쪽에 남아있는 인센티브라는 동기라든지 의욕이라든지 캐퍼시티라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휘 모르면 암기를 좀 부탁드리고